2022년 올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일선에서 제주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지난 8월 23일 첫 이제 취임을 하시고 한 100여일이 지났는데요. 좀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이 추자 해상풍력 발전 이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남다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 100여일을 보낸 시장님의 소회와 함께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100일이라는 게 3개월 좀 넘는데요. 이게 3일 같기도 하고 3년 같기도 한 네.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하자마자 추자도도 다녀왔고, 우리 제주시에 2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26개 읍면동을 2번씩 돌았는데요. 또 지금 3번째 돌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우선 많이 들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서 건의하신 거, 민원을 주신 게 315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제도적인 한계나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좀 응해드리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손댈 수 있는 건 즉시 손을 대고, 어려운 부분도 어렵다고 회신들을 계속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바쁘게 보내면서 지난 코로나 지나는 동안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구나, 이런 점들도 많이 느끼게 됐고, 우리 행정의 부족함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기간이었고요. 보람이 있었던 거라면,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런 이유로 해결이 어렵습니다라고 저희 각 부서에서 회신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후에 또 어쩌다 우연히 행사에서 만나 뵙게 됐을 때, 해결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검토해서 다시 회신이라도 주니까 고맙다, 우리 한 얘기가 그냥 한 번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걸 또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렇게 살펴봤구나,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동안에 제가 일을 하는 방식이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 불러도 이렇게 들리지 않는 말보다 돌아오는 메아리가 있을 때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이제 분발하고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소회를 밝히셨는데요. 우리 시장님 슬로건이 50만 시민의 벗인데요. 네. 이제 어떻게 이제 100일 동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00일 동안 많이 친해지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부족합니다. 50만 시민의 벗이라는 슬로건에서 벗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표준어이기도 하지만 제주에서는 쓰임새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존재가 벗들이고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밤새면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벗이거든요. 네. 또 서로 다투다가도 다른 친구가 와서 야, 벗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 이 한마디면 네. 또 서로 작은 허물은 감싸 안고 어깨를 걸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존재가 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주시의 행정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으로 50만 시민의 벗이라는 슬로건을 정했고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시민들께서 행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가까운 벗처럼 느끼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만 2년이라는 임기 동안 그런 우리 제주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그런 진심으로 기뻐하고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작은 허물은 또 어루만지면서 그런 벗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살짝 얘기했지만 좀 취임부터 이렇게 남다른 행보를 보이셨어요. 또 취자도를 포함해서 여러 갈등 현장을 좀 쉼없이 찾아다니면서 좀 이 해결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좀 기자로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직접 갈등 현장에 가셔서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장님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동안 변호사도 한 10년 했고요. 그 전에 보험영업사원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민원을 듣고 거절을 당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맞습니다. 흔한 일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약간 얻은 바가 있다면,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인 게 가장 네. 크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로부터 오해가 생기고 네. 오해가 생기면 또 서로 다가가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네. 게 갈등이 커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요. 네. 그리고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좀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난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하지만 그건 시민들께서 당연히 그런 오해나 이런 게 생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접촉하고 만나고 인사드리면서 이런 거 확인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하시는 것 또는 그런 일리 있는 주장들 그거를 최대한 많이 들을 때 그런 갈등이 크게 이제 증폭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 추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 상황이 어떤가요? 당초 사업 진행할 때 이 절차에 대한 오해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 산자부의 네.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에서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네. 추자도 엄연히 우리 제주도의 그 행정구역 안에 있는 곳이고 제주도의 절차대로 진행하려면 산자부에서 하는 절차와 제주도에서 하는 절차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에 대한 이제 공유의 개념이 잘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하려면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런 정보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사업자 측에서도 당초 어느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하는 단계인 것이고요. 주민들께는 그런 절차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최대한 접촉할 때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좀 오해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 또는 산자부의 권한의 문제여서 제주시에서 먼저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추자 주민들은 제주 시민들이시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제주시장으로서 그걸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오해로부터 비롯된 갈등이 커져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제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즉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추자도를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시장님 다녀오신 이후였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 그분들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갑자기 알게 되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런 절차를 밟아왔는데 시장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제가 마을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에는 모두 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정보도 없고 알아볼 데도 없었는데 그래도 시장님이 다녀가신 후에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숨 쉴 수 있는 여유는 생겼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나마 그런 우려가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다행이지만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좀 절차나 이런 게 좀 어렵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충분히 알려드리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조급함을 네. 버리고요. 지속적으로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에서 네. 경제 일자리국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제 시장님의 뭐 경제 분야에 대한 좀 열의가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 경제 일자리국 신설로 기대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네, 행정에서 뭐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행정의 첫 번째 역할이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 지금 아직 이제 의회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도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런 저희 시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주시의 인구가 50만이 네. 됐죠. 50만. 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인구 50만인 도시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제 50만의 도시에 걸맞는 그 50만 시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부족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뭐 여러 산업과 일자리, 이 모든 문제들을 그 기존에는 경제 일자리과 한 군데서 이 네. 모든 일을 수행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관련된 현안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앞으로의 경제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거에 적합한 정책을 세우고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성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강화해서 국 단위에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와 관련된 전반을 살펴보고 좀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국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필수적인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했고요. 전체적으로 뭐 조직 공무원의 증원이나 조직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전향적으로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 건 도에서도 우리 제주도민들의 경제 문제, 이 문제를 가장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상황이 나가다면서 이제 어려운 분들이 솔직히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일자리국에서 최대한 실질적이고 뭐 좀 실용주의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좀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 오등봉 공원 사업, 민간 특례 사업 얘기인데요. 좀 이 오등봉 공원 민가 특례 사업 재개 발표를 두고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감사위원회 조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추진을 했어야 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뭐 재추진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취임 당시에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은 절차가 전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우려와 이제 또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돼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있었고, 제주지방법원에 이 실시계획인가를 이제 취소하라는 청구를 한 소송이 네. 진행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적어도 그 법원의 이제 1차적인 판단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시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선 일부 절차를 중단한 상태였었던 네. 거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의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과 감사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부 절차를 중단했고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절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감사원의 결과와 1심 법원의 결과를 존중하는 네. 차원에서 중단했던 일부 절차를 이제 다시 재개를 한 것인데 이게 이 정도로 이제 모든 의혹이 해소되거나 우려가 다 종식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사원의 결과나 1심 판결에 뭐 뒤에 숨어서 이건 다 끝났으니 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숨을 생각은 없고요. 여전히 이제 많은 우려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요청하시거나 필요하시다면 직접적으로 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나가고 계속 사안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소통과 가교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좀 우려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렇게 취임 100일 소감부터 제주시 현안 사항들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듣고 나니까 50만 시민의 벗이 되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말인데 상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함께 멋진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0일 남짓을 살펴보면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라는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고, 최대한 빨리 업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여오고 열심히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래도 우리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조금이라도 그에 부합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벗은 기쁨을 진심으로 같이 해주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진짜 아파하면서 도와줄 부분이 뭔지 찾아보고 작은 허물은 감싸 안으면서 미래를 향하는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저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반성하면서 개선하고 그렇게 시민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조금이나마 시민들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보람된 이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새해에는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이 돼서 제주가 아주 활기찬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기서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인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제주 시민들은 그런 인류가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그런 희망찬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심한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 더욱 경청해 주시고요. 소외되는 벗들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제주시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제주시가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갈등 해소를 위해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를 약속하신 만큼 신뢰 있는 시정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